여러분 오늘도 잘 견디고 계십니까? 김명준의 뉴스파이터입니다. 한 지자체가요 세금 5억여 원을 들여서 둘레가 17m가 넘는 초대형 가마솥을 만들었습니다. 네? 온 마을 사람들과 한솥밥 먹냐고요? 아니요. 밥을 지을 수 없는 가마솥이랍니다. 네? 그럼 이유가 뭐냐고요? 모르겠습니다. 저만 모르는 게 아니라 만든 사람들도 모른답니다. 제가 보기에는요. 가마솥이 아니라 그냥 항아리입니다. 밑 빠진 독에 그냥 혈세 붓기. 세금 내는 사람 따로 있고 세금 축내는 사람 따로 있습니까? 10월 5일 목요일 김명준의 뉴스파이터 잠시 뒤에 이 혈세 낭비 현장을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가을이 오고 있는데 어머 부산은 지금 후끈후끈 열기가 뜨겁답니다. 왜 그런지 영상부터 만나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부산국제영화제 첫 단독 사회자를 맡게 되어 떨리기도 하지만 수많은 영화인들을 만날 생각을 하니 저는 무척이나 설레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떠실까요? 설레시나요? 네, 감사합니다. 제28회 부산국제영화제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어머 세상에 반갑네요. 부산국제영화제의 계절이 돌아온 건가요? 안진용 기자님? 네, 매년 10월 첫째 주가 되면요. 전 세계 영화인들의 시선이 부산으로 향합니다. 올해도 예외는 아닌데 제28회 부산국제영화제가 개막을 했습니다. 야. 올해는 지난 5월에 이 집행부가 총 사퇴하는 일을 겪었기 때문에 굉장히 내용이 심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착실히 준비를 해서 예정대로 이런 행사를 열게 됐습니다. 네. 또 하나 눈에 띄는 거는 지금 나오는 지금 배우, 개막식 사회를 박은비 씨가 단독으로 맡게 됐는데 부산영화제 개막식을 이렇게 배우 혼자서 맡는 건 역대 최초였습니다. 어허. 원래는 이재훈 씨와 공동사회자로 예정이 돼 있었는데 네. 지난 1일 이재훈 씨가 허혈성 대장염으로 응급수술을 받게 되면서 불참하게 된 거죠. 어허. 하지만 박은비 씨 혼자서도 능히 사회를 잘 맡아냈습니다. 이야 진짜 멋져요 박은미 씨. 그런데 허준 변호사님 혹시 부국제라고 아세요? 저는 정말 이번에 부산국제영화제를 줄여서 부국제라고 하는지 처음 알았습니다 진짜. 저는 알고 있었죠. 어머, 세상에. 부산국제영화제가 우리나라에서 28년이나 된 영화제인데 어허. 부국제 하면 당연히 부산국제영화제입니다. 아하. 그런데요. 28년 만에 최초로 호스트 역할을 맡은 배우가 있습니다. 누군데요? 바로 송강호 씨인데요. 어머나. 사실 원래 이 역할이 있었던 역할은 아니에요. 오. 그런데 지금 안진용 기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부산국제영화제 주최 측 수뇌부가 전원 사퇴하는 이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걸 뭐 개막 선언을 하고 이 주최 측에서 손님 맞이를 얼굴 역할을 할 사람이 지금 공석이 된 상태였던 그러네요. 거예요. 그래서 배우 송강호 씨가 개막식 호스트를 맡아 나서서 저렇게 레드카펫에 입장하는 후배 배우들을 반갑게 맞이하면서 인도하는 역할을 맡아서 굉장히 눈길을 끌었는데요. 네. 송강호 씨는 이 호스트 역할 제의를 흔쾌하게 수락은 했다고 하는데 아마 마음속에 부담감은 있었을 겁니다. 28년이란 긴 세월 동안 세계적인 영화제로 발돋움한 우리 부국제가 이 비상체제인데 작은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얼마든지 하겠다는 마음으로 내려가는 것이지 사실은 되게 민망스럽다. 아하. 서서 손님 받고 이러는 것이 그래도 오랜만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참 여러 가지 이 변수가 많았는데 이번 부산국제영화제를 잘 이끈 역할을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네요. 진짜 큰 역할이에요. 왜냐하면 손님들을 초대했으면 당연히 그 초청한 주인분이 계셔야 되는데 그 역할을 지금 송강호 씨가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최진봉 교수님, 네. 이 부산국제영화제 하면 우리가 흔히 떠올리는 표현 레드카펫 이거 떠오르잖아요. 당연하죠. 네. 영화제 하면 가장 하이라이트가 레드카펫이죠. 그러네요. 거기에서 이제 유명한 배우들이 오면 사진도 찍고 그다음에 어떤 의상을 입고 올지 그것도 궁금하고 아하. 이런데 지금 말씀해 주신 건 송강호 씨가 호스트 배우로 그 자리를 지켰고요. 본인하고 함께 영화를 촬영했던 임수정 씨가 일단 보였고요. 어허. 임수정 씨가 호스트로 만든 송강호 씨와 함께
사진을 찍은 장면이 있었고 네. 또 화란이라는 영화를 가지고 돌아온 배우가 송중기 씨인데 오, 네. 여기서 송중기 씨가 완전히 그 역할 예전에 보던 역할랑 완전히 다른 역할을 해요. 네. 그러니까 거기서는 약간 이제 폭력배 이렇게 나오는데 네. 어쨌든 노 개런티로 출연했거든요. 어머나. 그래서 송중기 씨도 저 지금 장면에 나오는 신기한 게 정모습으로 지금 최진봉 교수님 언급하는 분 그 쫙쫙쫙 나와요. 그러니까요. 그림이 좀 대박 사건이에요, 진짜. 제작진과 제가 다 짜고 하는 겁니다. 아하, 네. 그리고 한효주 씨는 잘 아시는 것처럼 최근에 이제 드라마에서 엄청난 인기를 또 누리고 있잖아요. 네. 한효주 씨가 지금 등장하고 있고요. 아하. 그리고 나서 중국 배우 판빙빙 씨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판빙빙. 예, 어허, 그래서 네. 유명한 분들 그다음에 정말 스타들 우리 그 시민들이 보고 싶어하는 분들이 모두 다 개막식 레드 카펫을 밟아서 사람들이 네. 큰 호응을 받았습니다. 그러네요. 근데 여러 스타들 중에서도 뭐 국내 스타, 해외 스타 총 출동했습니다. 아마 가장 주목을 받으신 분은 이분이 아닐까 싶어 영상으로 만나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你賭幾廿年啦，你賭到咩都冇晒，係時候清個條數佢。我又唔識韓國話，我冇同佢傾啊，淨係同佢打個招呼咋。佢又同我講咗韓國話，我又唔識聽啊，即係第二個雞同鴨講嘅咋。大家都唔知息息相關，攬下親下。我又想識佢，佢又想識我，我就話你係我 hero，佢話咁乜，但係我唔知佢講乜啊就。 아, 반가운 얼굴이 주윤발 씨의 중국 발음이 쩌른 파네요. 이선 교수님. 네, 어. 뭐 아주 비슷한데요. 어쨌든 네. 네, 영웅 본색. 저도 심지어는 저 영화 잘 안 보는데 네. 극장에 가서 이 영웅 본색을 보고 주윤발이라는 배우가 존재하는구나. 오. 저렇게 멋있는 사람이 생존에 있구나라는 걸 제가 진짜 아주 감동을 하면서 네. 봤던 기억이 아하. 지금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분이 계속 씹고 다니던 게 대체 뭔가 그게 담배 꽁초도 아니고 저게 도대체 뭔가 했더니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쑤시개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그 영화가 기억나는데 네. 지금 연세가 많이 드셨죠. 지금 저 현재의 모습을 보고 지금 조금 약간 서글픈 생각도 들어요. 격세지감이다 이런 그러네. 생각이 좀 듭니다. 옛날에는 정말 원기왕성하고 야. 정말 아름다운 청년이었습니다. 네. 뭐 요건 또 광고 장면이네요. 그렇습니다. 사랑해요 밀땡땡 네. 그거 있잖아요. 아하. 영웅본색뿐만 아니라 가을날의 동화, 철혈쌍웅, 마호 장룡 뭐 다 기억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진짜 뭐 우리들의 우상이었죠. 그야말로 아이돌이었는데 옛날판. 그런데 이제 이분이 또 유명한 건 이 사람이 전 재산을 다 기부한다고 이제 알려져 세상에, 가지고 그래요? 정말 훌륭한 사람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사실 안진용 기자님 최근에 쩌오른파 그러니까 주윤발 씨가 뭐 와병설 뭐 거기도 휩싸이지 않았었어요? 제 기억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와병설을 넘어서 죽었다는 그래서 이런 사망설이 나왔어요? 사망설까지 나왔는데 이거에 대해서도 오늘 기자회견에 질문이 나왔습니다. 과연 어떻게 생각하냐 하니까 너무 수시로 나오는 거에서 난 아무 상관이 없다. 그래요? 내가 이 자리에 있지 않냐. 이것만으로 내가 증명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이런 여유가 굉장히 저는 놀라웠던 것 같고요. 아까 송강호 씨랑도 대화를 어떻게 나누냐 물어봤잖아요. 통상적으로는 조금 꾸밀 수도 있는데 전혀 그런 거 없습니다. 나는 한국어를 못하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몰라서 인사만 했다. 송강호 씨가 한국어를 했는데 나는 무슨 말인지 몰랐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네. 그리고 사실 저는 여기서 놀란 게 두 분이 보면 연배가 좀 비슷해 보이지 않나요? 그러네요. 근데 진짜. 송강호 씨가 맨 처음에 주윤발 씨를 소개할 때 모든 영화인의 히어로, 영화계의 큰형님이라고 했는데 무려 13살이나 주윤발 씨가 많습니다. 그래요. 70에 가까운 나이임에도 어머. 저렇게 자기 관리가 탄탄하다는 것도 굉장히 놀랐고요. 개인적으로는 그 사랑해요 밀땡땡 그건 한국어를 아니까 네. 그 인사를 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와, 그런데 진짜 세월을 누구나 나이는 들기 마련인데 참 중후하고 멋지게 나이를 먹는구나 주윤발 씨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런데 부산국제영화제에서는요 또 이분을 기리는 시간을 가졌다고 합니다. 영상으로 만나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0대 때부터 제 마음의 별이었던 윤 선생과 함께 영화 시를 찍었던 것은 참으로 감사하고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내가 건망증이 와갖고 말을 자꾸 잊어먹네요. 환자분은 지금 알츠하이머 병이세요. 오케이. 어? 오케이. 한 번 더 안 해도 돼? 아니. 왜요? 뭐가 불만이세요? 한국영화 공로상이라는 이 영광스러운 상을 따님이신 백진희 씨에게 드리게 된 것도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진희 씨가 얼마나 지극한 정성으로 엄마를 돌보았는지, 그러면서도 겪지 않아야 될 마음고생을 얼마나 겪었는지를 제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 고 윤정희 씨를 기리는 시간을 가졌는데 이창동 감독의 이 손수 직접 이 뭔가 기리는 이 말을 해줬어요. 그런데 저 기리는 말 중에 보니까요, 허준 변호사님, 일단 귀에 딱 꽂히는 게 뭔가 의미심장한 대목도 지금 담겨 있어요. 아마 앵커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이 상을 따님인 진희 씨에게 드리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다. 겪지 않아도 될 마음고생을 많이 했다. 그 마음고생요. 네. 네, 그 부분이신 것 같은데요. 사실 고 윤정희 씨가 이 알츠하이머를 앓고 있었기 때문에 성년 후견인 지정과 둘러싸고 가족끼리 법적인 분쟁이 있었습니다. 아, 기억나네요. 아하. 그렇습니다. 2020년에 이 딸인 백진희 씨가 이 프랑스 법원과 한국 법원에 다 성년 후견인으로 지정해달라는 청구를 했었어요. 프랑스 법원에서는 성년 후견인으로 지정이 됐는데 한국 법원에서 이 심판 청구를 했더니 이 고인의 동생이 이 제대로 돌보지 않고 윤정희 씨를 사실상 프랑스에 방치해뒀다 이런 주장을 하면서 이의를 제기하면서 내가 성년 후견인으로 지정돼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던 겁니다. 아하. 그런데 이게 항소심에서는요. 딸인 백진희 씨가 성년 후견인이 되는 게 맞다고 결정이 났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동생 측에서 재항고를 해서 대법원에서 판단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 와중에 그러니까 피성년 후견인인 이 윤정희 씨가 사망을 하게 된 겁니다. 아이고. 그렇게 되면은 성년 후견을 받을 당사자가 없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 사실 대법원에서 심판할 어떤 이익이 없어진 셈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 재항고가 기각이 되면서 최종적으로 원심의 결정이 확정이 되는 효과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아하. 백진희 씨가 성년 후견인으로 지정된 것이 맞다는 결정이 최종적으로 확정되게 된 셈이죠. 그래서 아마 그 부분을 언급하면서 이창동 감독이 공로상을 수상하면서 이 주변에서는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백진희 씨가 엄마한테 얼마나 잘했는지.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사실 그러다 보니까 설명 듣다 보니까요, 최명기 원장님, 대리 수상을 하게 된 고 윤정희 씨의 따님 백진희 씨도 저 이창동 감독의 뭔가 이 기념사를 들으면서 정말 회한의 눈물 같은 거 많이 흘렸을 것 같아요, 진짜. 네, 맞습니다. 이제 백진희님 같은 경우에도 뭐 이제 사람들을 만나건 길을 다니든지 간에 어떤 본인에 대한 어떤 구설수를 계속 의식하게 돼요. 그래서 굉장히 괴롭거든요. 그런데 뭔가 저렇게 자리매김하는 게 딱 있으면서 내가 최선을 다하고 내가 잘못한 부분이 없다는 게 일종의 증명이 되고 사람들이 다 알게 되는 거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그 어떤 괴로움이 없어지진 않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조금은 자신감이라든가 그런 걸 회복할 수 있게 되실 겁니다. 네. 이번 수상으로 그나마 정말 그 마음고생 좀 훌훌 털어내는 계기가 되길 정말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정말 그리고 축하드리겠습니다. 어머 이 밑에 제목 보세요. 어머 허준 변호사님 어머 세상에 그냥 이름만 불러도 그냥 가요계가 들썩 할 것 같은 그분들입니다. 지금 시청자분들도 들썩 하실 것 같은데요. 이명웅 씨, 이효리 씨 참 이분들에게 180도 달라지는 일이 있었다니 그게 무슨 일일지 그러니까요. 너무 궁금하잖아요. 어허. 먼저 이명웅 씨 얘기부터 해볼 텐데요. 네. 이명웅 씨 원래 인기도 많고 항상 관심의 이 맞아요. 대상이 되기는 하지만 네. 며칠 동안 정말 실시간 검색어에 계속 올랐습니다. 그 이유가요. 네. 바로 신곡 발표를 앞두고 있기 때문인데요. 아하. 오는 9일 그러니까 다음 주 월요일 한글날이죠. 네. 이명웅 씨의 신곡이 공개가 된다고 이야. 하는데요. 이에 앞서서 짧은 이 맛보기 영상을 먼저 살짝 공개를 했는데 이게 짧지만 굉장히 또 강렬하다고 하거든요. 놓치지 마시고 다 함께 보시고 오겠습니다. 뭐 뭘까요, 네?
뭡니까 이게? 아니 안지준 기자님, 이거 노래를 들려준 것도 아니고 안 들려준 것도 아니고 뭡니까 이게? 저게 티저 영상이죠. 어허. 말 그대로 티저는 조각을 얘기하는 겁니다. 맛보기 영상을 보여주면서 계속 이제 관심을 끌어올리는 건데 첫 번째 영상은 공개한 지 일주일 만에 조회수가 66만 회에 이르고요. 대박. 바로 하루 전에 공개한 두 번째 티저 영상 역시 19만 회를 벌써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건이네. 그만큼 이명웅 씨를 기다리는 분들이 많다는 뜻인데 네. 중요한 건 이번 영상을 보고 많은 분들이 또 한번 놀랐다는 거예요. 사실 이명웅 씨는 트로트로 시작을 해서 여러 장르를 섭렵하긴 했는데 이번에 보여준 티저 영상은 또 다른 장르라는 거죠. 굉장히 웅장한 사운드와 함께 파워풀한 퍼포먼스도 보여주거든요. 이명웅 씨가 사실 무대 위에서 퍼포먼스를 많이 보여주는 편이 아니었기 때문에 과연 이번에는 어떤 노래를, 어떤 장르를 부르게 될지 관심도가 더욱더 상승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티저 영상, 이 맛보기용 영상을 봐도 최재문 교수님, 네. 기존에 봐왔던 트로트, 발라드 이런 것도 아니고 이거 어떤 음악이 진짜 궁금해져요. 궁금하죠. 사실은 그러니까 제목만 봐도 상당히 강렬하잖아요. 뭔데요? Do or die예요. 역시 미국파예요, 진짜. 네. 아하. 행동하든지 아니면 죽든지 아, 이러잖아요. 네. 너무 강렬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옷도 우주복을 입고 나오잖아요, 어머. 지금. 우주복을 입고 나오는 것만 해도 뭔가 큰 변화가 있는 거는 분명해 보여요. 네. 그리고 음악의 그 템포나 아니면 이 비트만 봐도 상당히 예전 음악과 다른 모습을 보여준다는 걸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네. 아마 이번에도 강력한 퍼포먼스가 나올 것 같고 180도 달라진 그런 형태의 음악이 나올 것 같은데 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궁금해하고 있어요. 이명웅 씨의 변신은 어디까지인가? 그러네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후배에 대해서 남진 이제 후배가 되잖아요. 남진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런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 이명웅 씨처럼 후배들과의 경쟁에 자신 있냐? 왜냐면 이렇게 자꾸 변신을 하고 있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남진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했냐? 네. 너무 잘하니까 조심스럽긴 한데 나는 무르익은 홍시나 묵은지 맛이다. 맛있겠다. 네, 변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겠죠. 네. 차원이 다른 음악을 아마 선사할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그런데 앞서 최진봉 교수님 그 설명 표현 중에 진짜 다가오는 게 이명웅 씨는요. 한 장르에만 머무르는 게 아니라 끝없는 변신, 자기 변신을 꾀하고 있잖아요. 그 모습 한번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영상을 보니까 끊임없이 변화하고 변신을 꾀한다는 게 확 느껴지잖아요. 그런데 이 대목에서 갑자기 이 질문을 좀 드리고 싶어요. 최명규 원장님, 이명웅 씨의 별명이 뭔지 혹시 뭔지 아세요? 압니다. 뭔데요? 어머니들의 대통령입니다. 오, 대박 사건. 모르는 게 없어요, 진짜 최명규 원장님. 그래서 이제 대통령까지 되게 된 이제 이유를 분석할 수 있는데요. 네. 첫 번째는 이제 통일성에서 나옵니다. 목소리, 외모, 평소의 태도, 네. 그런 다음에 노래 부르는 점 모든 게 다 굉장히 일관되게 가요. 굉장히 진실된 면으로. 네. 근데 두 번째 이제 거기에 더해진 게 확장성인데요. 예를 들어서 그 일관되게 가면서 굉장히 나쁜 것들이 있으면 확장성을 가질 수 없는데 일관되게 가면서 좋기 때문에 특별히 비호감을 가질 만한 부분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머니들한테 이제 어머니한테 누구 좋아하세요? 그랬을 때 나는 이명웅 씨가 제일 좋아했을 때 딸이나 가족들 중에서도 왜 그 사람을 좋아해요? 라고 하게 되는 반대가 있지 않은 거죠. 그러겠네요. 거의 그럴 것 같아요, 진짜. 어머니들의 대통령이라는 별명 굳이 제가 설명드리지 않아도 아마 감 잡으실 거예요. 이수영 교수님, 이명웅 씨가
아 그거 하지 마세요. 또 뭐 하세요. 그럼 다 그냥 들으신대요 진짜. 아, 그럴 것 같아요. 네, 네. 저도 지금 약간 이제 호기심이 생기기 시작했는데 네. 이제서야. 그런데 이분이 워낙 기본적으로 가창력이 받쳐주잖아요. 아. 그러니까 무엇을 하셔도 이 변신이 성공을 할 거다. 이제는 아하. K 한류다. 아, 틀림없이 뭐 대단한 이제 뭐 국제적인 인기도를 누릴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네. 그런데 이미 이제 해외에도 이분의 팬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아하. 그래서 수 테일러 여사라는 분이 네. 아주 미국에 이제 아마 한국 이민자 같은데 할머니 팬이 있으시대요. 미국에 계신데요. 네, 미국에 어. 계시는데 그분이 79번째 생일 기념으로 네. 1만 달러를 기부를 하셨답니다. 어머나. 한국의 저소득 어린이들을 위해서. 세상에. 그러면서 이제 얼마 전에도 또 1,000달러를 기부를 하시고 네. 그래서 뭐 굉장히 많은 이제 기부를 하셨는데 이분이 이렇게 하게 된 계기는 지금 현재 루게릭병으로 앓고 계시대요. 네. 그런데 임영웅 씨의 노래로 그 고통을 잊고 있으니 내가 남은 재산을 이렇게 기부를 해서 고국에 있는 어린이들을 돕고 싶다 이런 취지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제 노래 새로 취입을 하신 이 노래가 전 세계로 퍼져나가면 아마 틀림없이 미국의 백인 할머니가 지금 이런 이제 기부도 한국 어린이들을 위해서 하지 않으실까. 정말 전 세계 팬이 많이 생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임영웅 씨의 장점은요. 글로벌 무대로 퍼져나갈 수 있어요. 이름을 외국에 소개할 때 임히어로 영어 잘한대요. 역시 우리 최재봉 교수님 영어를 확실히 해야 될까? 한번 해주세요. 임히어로 한번 해주세요. 히어로? 어머 너무 알바는 확실한데요. 네 어쨌든 정말 국제적으로 한번 커 나갈 수 있는 자질이 있어요. 이름 자체도. 그런데 허준 변호사님, 근데 앞서 저희가 제목 보니까 180도 변신한 스타 두 분이잖아요. 임영웅 씨와 아까 또 누가 있었죠? 임히어로 봤으니까요. 이번에는 퀸 효리를 만나보실 와. 시간입니다. 한동안 TV에서는 이효리 씨 모습을 사실 자주 보지는 못했었어요. 네. 그런데 요 근래는 아마 자주 보신 분들이 많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다시 방송 활동을 활발하게 시작을 한 건데 네. 바로 이곳에도 등장을 했다고 하는데요. 어허. 컴백을 굉장히 강렬한 의상을 입고 했습니다. 그래요? 어떤 곳에서 어떤 모습으로 컴백했는지 영상으로 보고 오시겠습니다. 궁금한데요, 네. 와, 저 입을 못 다물겠는데. 아니, 최재봉 교수님, 이게 예전에 한창 잘 나갈 때 찍었던 옛날 광고가 아니라 지금 최근 거라고요? 최근 거예요. 오. 그러니까 사실은 뭐 그러니까 외모도 그렇지만 전혀 늙었다고 늙었다고 표현하는데 나이 들었다고 나이 들었다고 느끼지 않을 아싸리 정도. 걸렸다. 오케이. 네. 나이 들었다고 느껴지지 네. 않죠. 예전이나 네. 지금이랑 똑같아요. 네, 네. 왜냐하면 광고 이게 지금 광고거든요. 광고 모델로 다시 등장을 했는데 상업 광고를 찍지 않는 게 벌써 11년이 됐어요. 네. 그러니까 2012년도에 상업 광고를 찍고 나서 네. 그 다음부터는 왜 안 찍었냐면 이효리 씨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본인의 소신과 어긋난 제품에 대해서 홍보할 수 없다. 그러니까 주로 이제 어떤 세상에. 내용들이냐면 환경 문제나 이런 또는 동물 보호에 방해되는 요소들 물건을 이제 뭐 상품을 소개하다 보면 그런 거와 연관된 게 있을 수 많잖아요. 있죠. 예를 들면 재활용이 잘 안 된다거나 뭐 이런 부분들을 논란이 되니까 그런 부분들 아예 안 하겠다고 그래서 상업 광고를 찍지 않았어요. 공익성 광고만 찍고. 근데 이제 11년 만에 상업 광고를 찍게 됐는데 지금 저렇게 강렬한 모습에 빨간색 그 가죽 자켓을 네. 입고 쫙 무게. 그다음에 본인의 이제 그 손 매니큐어나 이런 것도 빨간색으로 했거든요. 이게 왜냐면 이효리라는 이름도 빨간색이지만 야. 이 광고의 그 뭐랄까요 타이틀이 판타지예요. 판타지. 네. 그러니까 쇼핑 판타지. 발음 역시 좋아요. 네. 네. 쇼핑 판타지인데 네. 그러다 보니까 좀 더 강한 모습을 보이려고 했던 것 같고 아하. 그래서 이효리 씨 하면 정말 광고 완판녀로 유명하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그동안 광고계에서 이효리 씨가 사라져서 상당히 아쉬워했는데 다시 이제 광고계로 들어오게 돼서 많은 광고 전문가들이나 아니면 관계자들이 이효리 씨의 활동에 대해서 기대를 하고 있는 그러겠네요. 아니 그럼 이 대목에서 갑자기 드는 궁금증이요. 안진용 기자님. 상업적인 광고를 찍지 않겠다고 선언한 지 지금 11년이 지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설득했기에 이효리 씨를 다시 상업 광고를 찍게 만들었을까요? 통상적으로는 광고주가 CF 스타를 선택을 하죠. 네. 이번엔 정반대입니다. 어허. 이효리 씨가 선택을 했다고 볼 수 있는데 오. 이효리 씨가 지난 7월에
나 상업 광고 다시 찍겠다고 선언을 합니다. 그 이후부터 아주 재미있는 현상이 벌어지는데요. 네. 몇몇 기업들이 실제로 이효리 씨에게 대놓고 SNS를 통해서 러브콜을 보내기 시작을 합니다. 한 금융업체는 지금 송금하면 될까요? 그러니까 바로 계약금 쏘겠다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항공사는 컨펌 받고 오느라 조금 늦었습니다. 우리가 더 빨리 제안하고 싶었다는 얘기입니다. 한 치킨 브랜드는 효리랑 통닭으로 이름 바꾸겠습니다. 네. 그리고 공익광고협의회에서는 아예 광고는 공익광고부터라고 정말 공익광고스러운 이런 문구를 올리기도 했는데 네. 이렇게 이효리 씨를 서로 잡으려고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저희가 방금 CF를 사실 뉴스에서 소개할 이유가 없는데 그러네요. 네. 이효리 씨가 11년 만에 처음으로 출연한 CF이기 때문에 이렇게 엄청난 광고 효과를 와. 누릴 수가 있게 된 겁니다. 아니 그러면 이 대목 또 드는 궁금증이요. 안진용 기자님 11년 동안 상업 광고를 찍지 않겠다고 선언했던 이효리 씨는 왜 갑자기 나 이제부터 찍겠어요라고 왜 마음을 갑자기 바꾼 걸까요? 사실 이 선언 직후에 혹자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돈 떨어졌냐 이런 얘기 솔직하게 합니다. 근데 과거에 한 예능 프로그램에도 이효리 씨가 활동을 안 할 때 동료 연예인이 거의 걱정했어요. 그랬더니 저 이효리예요. 저 돈 걱정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효리 씨가 돈이 없다 이게 아니라 이효리 씨 다운 발언을 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많이 벌고 또 많이 쓰고 결정적으로 많이 기부하고 싶다. 아하. 네, 자기가 이렇게 활동은 다 하고 있으면서 과거에는 제주도에 살면서 연예 활동 자체를 잘 안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여러 활동을 하고 있고 가수로서 예능인으로 활동을 하는데 굳이 상업 CF만 찍지 않겠다는 게 오히려 좀 이율배반적이라고 느꼈던 것 같고요. 네. 그래서 본인은 CF도 열심히 찍는데 향후도 본인이 생각했던 환경이나 동물복지 이거 관련돼서는 최대한 추려서 찍는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이효리 씨에게 제안한 그 광고주들의 목록만 A4지 3장이 넘는다고 합니다. 이게 사실 광고주들이 막 몰린다는 건 그만큼 이효리 씨가 자기 관리를 잘했다는 거잖아요. 만약에 제가 상업 광고 찍을게요라고 하면 광고주들이 됐거든? 너도 막 그럴 거 아니에요. 이수정 교수님. 자기 관리 정말 잘한 것 같아요. 들어오실 것 같은데 네. 네. 한 번 더 노력해 보시고요. 예,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네네. 저도 뭐 공익 광고만 찍었는데 저도 상업 광고 찍고 싶네요. 굉장히 부럽고요. 네. 네, 11년이 지났는데 어쩌면 저렇게 하나도 변한 게 없을까. 그러네요. 정말 저게 인기의 척도 아닌가 이런 맞아요. 생각도 듭니다. 네. 그런데 이분이 굳이 상업 광고를 안 찍어도 될 것 같은 게 SNS를 하시잖아요. 네. 거기다가 이제 사용하는 물품만 올려도 정말 많은 관심을 그래요. 간접적인 광고 효과가 사실 되는 분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굉장히 이런 인기도가 결국은 상업 광고로 다시 연결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광고주 입장에서는 그냥 만면의 희색이 될 것 같은데 사실 그동안 이효리 씨 하면은 한창 광고 찍었을 때는 광고계의 우량주, 이제 뭐 블루칩 그렇게 불리기도 했잖아요. 찍었다 하면 다 막 잘 팔렸으니까 그때 기억을 한번 새록새록 한번 더듬어 보시기 바랍니다. 영상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대로 지켰어. 세상에 이런 맛이 어쩜 몰라 망고는 다르지요. 나 섹시하지? 내가 돌리면 넌 끝이야. 고맙다, 효리야. 참 다양한 종류의 광고를 정말 많이도 찍었는데 근데 허주현 변호사님 지금 이효리 씨는 광고계의 블루칩 우량주이기도 하지만 원래는 가수잖아요. 그러면 많은 팬들이 광고도 반갑지만 언니 노래는 안 불러요? 신곡 안 내요? 막 그렇게 궁금할 거 아니에요. 제가 바로 그 팬입니다. 걸, you go girl, 걸. 저는 655를 하기로 655 사람인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유고걸 노래를 다시 한번 듣고 싶은 네. 정말 너무너무 원합니다. 효리 언니 한 번만 더 무대에서 그거 불러주셨으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요. 아하. 사실 이 노래는 후배 가수들이 리메이크하면서 몇 번 보기는 했었어요. 네. 그리고 이효리 씨의 노래는 예능 프로그램에서 종종 들을 기회가 있기는 했었거든요. 네. 그렇지만 사실 신곡이 나온 지는 너무 오래됐어요. 앨범을 내고 가요계에 컴백하는 것이 도대체 언제인가, 컴백을 하는 것인가 진짜 목말라 하는 팬들이 많았는데요. 네. 드디어 이번에 이효리 씨가 가요계에도 컴백을 했다고 합니다. 그간의 히트곡 더해서요. 이번 신곡까지 같이 보고 오시겠습니다. 야, 네.
Just want 10 minutes 내 것이 되는 시간 Hey girl, hey girl, hey girl, hey girl, Hey you go girl 다다다다다다 go Hey you go girl ba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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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 그냥 나를 지켜봐 쉬지 않고 난 계속 달려가 치리 치리 bang bang 치리 치리 bang bang 야, 진짜 그냥 눈을 뗄 수가 없는데 안진용 기자님, 이효리 씨의 전성기는 그럼 어느 때일까요? 전성기가 아닌 적이 없었습니다. 아, 그래요? 제가 재밌는 수치를 하나 말씀드리면요. 이효리 씨가 1990년대 후반에 데뷔를 했거든요. 1990년대, 2000년대, 2010년대, 2020년대 모두 노래로 1위를 한 몇 안 되는 가수입니다. 진짜요? 예, 그러니까 한 번도 트렌드를 놓치지 않고 계속 그 지명도를 유지해왔다고 볼 수 대박 있는데 사건이네요. 마지막에 보셨던 그 영상이 후디의 반바지라고 6년 만에 자신의 이름을 걸고 내놓는 신곡입니다. 앞서서는 여러 프로젝트 그룹이었지 본인의 개인 노래는 아니었기 때문에 의미가 크고요. 네. 또 하나 의미 있는 건 이효리 씨가 이번 신곡을 위해서 보컬 학원에 등록을 했다고 합니다. 또 솔직하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보컬이 약해서 배우고 싶은데 경력이 오래돼서 보컬 학원에 다니는 게 그동안은 부끄러웠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일주일에 3번씩 보컬 연습을 받고 컴퓨터 작곡까지 배우고 있다고 하니까 또 다른 이효리 씨의 모습을 만나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야, 이효리 씨 솔직해요. 근데 이 솔직함은 어디서 나올까요? 바로 자신감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그 자신감 넘치는 모습, 앞으로의 모습도 기대하면서 응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멋집니다. 예전에 코미디 프로그램에 이게 있었어요. 하늘 전 따지 가마솥에 누룽지 박박 긁어서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가마솥 그 누룽지도 못 끓이는 가마솥이 있다고 합니다. 세상에 안진용 기자님. 사실 가마솥 하면은 눌어붙은 누룽지를 떼먹는 재미인데 맛있죠. 실제로 그렇게 못하는 가마솥이 바로 충북 괴산에 있습니다. 어머나? 지난 2005년 9월에 만들어진 괴산 군민 가마솥인데 지금 보시는 저 가마솥입니다. 진짜 일단 크네요. 크기가 지름이 5.68m, 높이가 2.2m인데 가장 중요한 건 제작 비용입니다. 무려 5억 3천여만 원이 들었는데 어머나. 그럼 도대체 이걸 왜 만들었나? 이게 제일 궁금하시죠? 네. 제작 추진이 이렇습니다. 20kg 쌀 200포대, 즉 4톤입니다. 4톤의 쌀을 밥으로 지어서 가마솥을 만들었고 네. 축제 때 군민 3만 8천여 명이 한 식구처럼 나눠 먹는 밥을 한꺼번에 짓자는 취지인데 취지 좋은데요? 취지 좋아요. 좋죠. 네. 그렇기 때문에 괴산 군민들은 저마다 집안에 있는 쇠붙이들을 다 갖다가 기부를 했다는 거죠. 게다가 여기에 십시일반 모은 성금도 1억 7천여만 원이나 들어간 정말로 굉장히 의미 있는 가마솥인데 제대로 밥을 못 해먹고 있는 겁니다. 아니 5억을 들인 가마솥인데 밥을 못 해먹는다는 게 밑에 불을 안 뗐군요. 불을 안 떼서 밥을 못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설마요. 얼마나 준비를 했겠어요. 어머. 그런데 정작 불 때는 준비는 잘했을지 모르겠지만 이 가마솥 자체에 대한 준비가 전혀 안 돼 있었던 어머나? 걸로 보입니다. 애초부터 밥이 지어질 수가 없는 구조였던 거예요. 어머나? 괴산군이 국민 화합 차원에서 밥 짓기, 옥수수 삶기, 팥죽 끓이기 여러 이벤트에 이 가마솥을 한번 써봤어요. 네. 그랬는데 조리가 안 됐어요. 왜냐하면 너무 크고 바닥 두께가 너무 두꺼워서 위아래 온도차가 커서 열 전도 자체가 안 되는 어머나, 거예요. 세상에. 그래서 밥을 지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밑에는 너무 타고 위에는 설 익는 3층박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였던 어머나. 겁니다. 그래서 아무 요리도 할 수가 없는 그야말로 그냥 무용지물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2007년부터는 이런 이벤트마저 중단이 됐다고 하고요. 그래서 어떻게 이걸 쓸 것이냐. 이걸 애물단지로 놔둘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 세계에서 가장 큰 그릇이 아니겠냐. 이거 기네스북에 한번 등재를 시켜보자. 이런 것도 추진을 했었는데 알고 봤더니 호주에 네. 이미 더 큰 질그릇이 기네스북에 있었던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것도 불가능해졌던 겁니다. 2011년과 2017년에는요. 가마솥 활용 방안 고심하다가 주민들이 지역 관광 명소인 이 산막이 옛길로 이걸 옮기자. 그래서 관광 자원으로 좀 활용하자. 이렇게 제안까지도 했었대요. 네. 그런데 이걸 이동시키려니까 이게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이동하는 데만 2억이 넘는 비용이 어머, 소요가 된다는 대박 걸 알고 사건. 결국에는 이걸 실행하지 못했다는 건데 이거는 진짜 용도 자체나 목적 자체에 대한 아무런 계획도 하지 않았다는 얘기처럼 들려서 너무 진짜 너무 탁상행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게 이수정 교수님 얘기 들어보니까 솥단지가 아니라 애물단지가 되고 말았네요, 지금. 아, 글쎄 말이에요. 이게 뭐 적어도 이게 사실은 5억 3천만 원 들었고요. 네. 그리고는 그걸로도 모자라가지고 괴산 국민들이 십시일반 모은 성금이 1억 7천. 그러니까 이게 다 합치면은 거의 7억인데 이게 언제 지어졌느냐? 2005년도에 지어진 거예요. 그러면 그때 7억이면 돈이 얼마나 큰 그러네요. 돈입니까? 이거 도대체 왜 지방세를 지방자치 예산을 이렇게 낭비하는지 이게 이제 관광 명품이 아니라 지방자치 예산이 낭비되는 법례로 행안부에서 이걸 사용을 하시면 이게 지금 필요한 일이 아닌가 이렇게 하시면은 좀 안 될 것 같고요. 네. 그런데 이게 이만저만 이 돈이 더 들어간다고 지금 어허. 그렇게 알려지고 있는데 네. 이게 이제 아무래도 가마솥이 쇠잖아요. 네. 녹이 씁니다 이게 청소를 어머나. 안 하면은. 그래서 녹이 쓰는 것을 방지하려면 들기름을 1,000만 원어치를 발라야 된대요. 아이고. 왜 꼭 비싼 들기름이어야 되는지 그건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이제 계속 그렇게 녹이 안 쓸게 하려면 그 돈을 주기적으로 기름칠을 해야 되고요. 네. 그리고는 지금 이 뚜껑이 있을 거 아니에요. 가마솥이니까 저 솥뚜껑 전용 크레인이 있어야 뚜껑을 열 수가 있는데 네. 그 전용 크레인이 4천만 원이 드는데 어허. 문제는 원래는 있었대요. 옛날에는. 네. 그런데 노화로 이 크레인을 더 이상을 쓸 수 없게 됐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뚜껑도 못 여는 상태가 된 거죠. 세상에. 아니 그러면 결국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면 저게 처음에 만들 때 초면건장 각 집에서 홍길동네 그 못 쓰는 고철장 갖고 와봐 막 다 녹여서 만들었나 봐. 그러면 이거 처분할 때도 홍길동네 요만큼 고철 갖고 왔지. 자 요거 가져가 뭐 조각내서 나눠줄 수도 없는 거 아니에요 이거 지금. 맞습니다. 그래서 처분 방법이 몇 가지니까 한데 전부 다 개인의 그게 어려운데요. 네. 첫 번째는 다행인 거는 2005년도에 비해서 고철이나 쇠값은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원자재 가격이. 그러니까 만약에 현재 가마솥을 갖다 원자재로 팔았을 때의 가격이 가마솥의 투자 비용과 거의 일치한다고 가정하게 되면은 네. 가마솥을 갖다 일단 판 다음에 전체의 돈을 갖다 이제 사용하는 방법이 있는데 네. 그때도 전부 다 나눠주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도 균등하게 그 돈으로 나눠줄지 그거를 갖다 기부 액수에 따라 나눠줄지가 이제 문제가 되고요. 네. 전체 돈을 갖다 나눠준 돈이 생긴 다음에 그거를 만약에 공적인 것을 위해서 쓴다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 또 전체에 갖다 지지를 얻어야 됩니다. 아하. 그러나 문제는 현재 고철로 판다 그랬을 때 굉장히 낮은 가격을 받게 된다고 가정하게 되면 네. 저거 자체가 또 처리가 되면서요. 맞아요. 그 군의 재정 적자에 해당되는 그렇죠. 부분을 만들게 됩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또 군에서는 또 힘들어집니다. 맞아요. 몇 억의 결손이 생기게 됩니다. 그렇죠. 재무제표에. 둘레가 17.85 엄청납니다. 높이가 2.2m 그리고 직경 지름만 5.5m가 넘어요. 그런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다고 그러면 저걸 그냥 관상용으로 쭉 저희가 지금 화면 보는 거 지켜만 봐야 됩니까? 최진봉 교수님. 그래서 이제 자기들 나름대로 해결방안을 찾기 위해서 아이디어 공모를 했어요. 그러니까 아이디어가 뭐냐면 괴산, 가마솥, 관광, 자원화 활용 방안 아이디어 공모를 해서 야. 전국적으로 공모를 받아본 거예요. 네. 아이디어를. 근데 아이디어가 채택이 되려면 평균 점수가 90점 이상이 돼야 돼요. 그런데 들어온 아이디어가 400개인데 400개의 아이디어 중에 어느 하나도 90점을 못 넘었어요. 그러니까 아하. 채택이 안 된 거예요, 그러네요. 결국. 그리고 나서 이제 뭐 들어온 것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어떤 게 들어왔냐면 괴산 김치 축제와 연계한 가마솥 축제를 개최하라 이런 아이디어가 있었고 가마솥 등의 경관 조명을 달아서 관광 자원화하는 게 어떻겠냐 이런 아이디어 있었고요. 실패 박물관을 이거 실패한 거니까 실패 박물관을 건립해 보자. 또는 타임 캡슐로 활용하자 이런 얘기도 있었고 아이고. 포차거리 조성 이런 얘기들이 나왔는데 이게 이제 전체 그 평가에서 구입점이 미달돼서 경우 채택이 안 됐고 결국에 우수상만 있었어요. 저분들한테 이제 어쨌든 아이디어 공모에 들어왔으니까 그렇죠. 상금은 줬는데 네. 이걸 채택을 못했고 앞으로 뭐 정책에 반영할 만큼 찬실한 아이디어가 없었으니까 자체적으로 더 고민해 보겠다. 이게 지금 현재 괴산군의 발표 내용입니다. 한심해요. 아이고 결국은 돌고 돌아 결국은 손 놓고 들기만 또 바르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허주연 변호사님.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결국에는 지금 국민들이 또 발벗고 나섰습니다. 어머나. 괴산군청 홈페이지에 이거 어떻게든 좀 살려보겠다고 여러 가지 의견들을 내고 있는데요. 근데 정말 좀 기발한 아이디어들 많으니까요. 있어요? 네.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 목욕탕, 조격탕으로 활용하자 이런 의견도 있었고요. 괴산 특산물이 옥수수니까 이걸 가마솥에 대량으로 튀기는 팝콘 튀기는 행사를 하자. 또 가마솥 뚜껑에 배추전, 감자전 부쳐 먹는 축제를 열어보자 이런 의견도 있었고요. 마음의 소편지 어떠냐, 대형 우편함 또 건의함으로 활용하자 이런 얘기도 있었고
가마솥 가운데 분수를 한번 설치해보자. 그래서 어항으로 활용하자. 이런 의견도 있었고요. 식당을 차려서 사골 육수를 끓이자, 가마솥으로 커피 원두 볶아서 카페를 차리자, 이런 별별 의견들까지 다 내면서 국민들이 지금 소갈이를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괴산군은 사실 준비 부족이었고 상황을 파악을 제대로 못하고 그냥 밀어붙였는데 성급하게 군민들의 이 군 사랑하는 마음은 정말 지극하다 이런 생각을 해보네요. 안진용 기자님. 네, 국민들은 누가 봐도 여전히 저 가마솥에 애정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활용 방안을 얘기하는데 하지만 누리꾼들의 생각은 조금 달라요. 어허. 누리꾼들은 좀 더 현실적인 얘기를 합니다. 예를 네. 들어서 군청 정문 앞에 걸어두고 가마솥 제작 추진한 공무원들 출퇴근 때 보게 하자. 얼마나 탁상 행정이었는지 반성하라는 얘기고요. 또 혈세 낭비, 그 돈으로 관내 불우이웃이나 독거노인을 지원했더라면 하는 안타까운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또한 관리하지 말고 녹슬게 둬서 교훈으로 남겨두자라는 얘기도 있었고요. 밥 대신 떡국을 끓이면 안 되나? 이 얘기는 설익을 수 있는 밥보다는 팔팔 끓이는 떡국을 끓이면은 대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더 현실적인 지적이었고요. 또 하나는 최근에 또 하나의 사회적 사례를 두고선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거 녹여서 아파트 철근으로 아이고. 넣자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누리꾼 분들도 안타까움과 이 분노의 마음이 섞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걸 이제 이런 의견을 주셨는데 이거를 방치할 수는 없어요. 반드시 좋은 의견, 좋은 아이디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군이 지금 군민들을 위해서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세상에 추석 명절 마지막 날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안진용 기자님. 네, 경찰은 지난 3일 오후 3시 40분쯤 대구 서구의 한 다가구 주택 집주인으로부터 한 통의 신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집주인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가방에 백골 영아 시신이 있습니다. 어머나, 세상에 이게 듣고도 믿기지가 않아요. 가방에서 뭐가 발견됐다고요, 최진봉 교수님? 백골 영아 시신이 발견이 된 세상에. 거예요. 근데 이게 발견된 과정도 너무 좀 황당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집주인이요, 연락이 안 돼, 임차인이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월세도 안 들어오고 연락도 안 되니까 계속 연락을 하다가 결국은 이제 나중에 알고 봤더니 가방에 담긴 이 백골 영아의 엄마였어요. 30대 여성인데 이 사람이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결국 본인 입장에서는 자기의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명도 소송을 내고 강제 집행을 하게 됐고 네. 들어가서 그러면 이제 강제로 문을 열고 물건들을 다 정리해서 다른 사람한테 임대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가방 하나가 발견이 된 거예요. 그래서 가방에 발견돼서 열어봤더니 그 안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어머나. 영아 시신이 있었고요. 출생 등록이 되지 않은 상태로 사망한 지 4년가량이 지난 백골화된 상태에 성별도 구분이 안 되는 그런 상태의 영아 시신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어머나 세상에 이게 지금 듣고도 지금 경악스럽습니다. 아니 그러면 친엄마라는 사람, 친모는 지금 어디에 있는 겁니까? 이수정 교수님 세상에. 친모를 드디어는 경찰에서 수사를 해가지고 잡았습니다. 아하. 네,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아르바이트를 하며 지내던 중에 2019년도 9월에 산부인과에 가지 못한 채 집에서 혼자 아이를 낳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요. 그럼 네. 아이가 뭐 낳았을 수는 있겠죠. 그러면 키웠으면 되는데 그렇죠. 문제는 태어난 지 4, 5일 만에 아이가 숨졌는데 무서워서 신고를 못했다. 그러면 이제 이 영아가 어떤 뭐 아이였고 무슨 어떤 상태에서 사망을 했는지 경위를 물어봤을 거 아닙니까? 네. 그랬더니 엄마가 하는 얘기가 숨진 영아는 성별도 내가 기억을 못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런 내용으로 보면 이게 진짜 걱정스러운 아이들이 지금 영아가 굉장히 많이 증발했잖아요. 그래서 거의 1,000명 이상이 지금 뭐 찾지를 못하고 있는 그래요? 와중인데 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사망을 했을 개연성을 좀 더 높여주는 그런 사례가 아닌가. 더군다나 이 이제 사건은 어떤 사건이냐? 병원 밖 출산입니다. 어머. 혹시라도 우리가 출생 통보제를 해서 병원에서 뭐 아이를 낳는 즉시로 이제 지역 사회에 뭐 네. 지자체 출생이 자동적으로 되는 경우에 그러면은 엄마의 어쨌든 개인 정보가 입력이 함께 되잖아요. 그것을 두려워해서 혹시라도 지금 이 사건처럼 병원 밖 출산이 늘어나면 어떻게 하는가 네. 하는 걱정을 하게 되는데 이게 바로 딱 그 사건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요. 걱정이 돼요. 근데 자신이 낳은 아이의 성별이 아들인지 딸인지를 기억 못한다는 게 최명견용 이게 말이 돼요 이게?
어떤 특별한 상황에서는 이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요? 이 여성이 병원 밖 출산을 홀로 한다는 것 자체가 이 여성의 심리적 상태가 이미 출산 이전부터 정상이 아니란 걸 의미하게 됩니다. 그런 경우에는 우리는 산후 우울증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임신 중 우울증의 빈도는 산후 우울증 빈도와 비슷합니다. 아하. 그리고 산후 우울증이면은 굉장히 힘들어하고 잠을 못 자는 것만 생각하지만 네. 산후 우울증의 상당 부분에서는 산후 정신증이라 그래서 환청이나 망상이 진짜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아이가 굉장히 무서운 존재라고 있었으면 아이 곁에도 가지 않았을 수도 있고요. 아이의 굉장히 우는 소리가 진짜 자신의 뇌를 찌르는 듯하게 들렸으면 아마 근처에도 가지 않았을 겁니다. 허허. 그런 다음에 그냥 달아났으면 실제로 몰랐을 수도 있습니다. 세상에. 하지만 허주연 변호사님, 친모의 말만 고지고 또는 믿을 수가 없어요. 지금 사망한 지 4년쯤 지난 것으로 추정돼요. 이 아이가 정말로 어떤 병이나 어떤 자연적으로 사망한 건지 혹시 외력에 의한 사망인지 반드시 밝혀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당연히 밝혀내야 됩니다. 지금 경찰이 친모에 대해서 아동학대 치사와 사체 유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한 상황인데요. 특히 이 아동학대 치사 이 부분에 대한 입증이 필요하려면 지금 아이가 왜 사망했는지에 대해서 부검을 통해서라도 밝힐 수 있는 데까지는 최선을 다해서 밝혀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경찰이 영아의 사망 원인을 확인하기 위해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한 상황이라고 하고요. 네. 영장실질심사 오후 2시 반부터 진행 중인 상황인데 이르면 오늘 저녁에 또 내일 오전쯤에 구속 여부가 나올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세상에 태어나서 빛도 보지 못하고 죽음을 맞이한 이 아이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경찰이 샅샅이 사망 원인 밝혀내주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 밖에 해외 관심 가는 소식 이모저모 알아볼 텐데요. 첫 번째 소식은 우리 허주연 변호사님이 준비하고 계십니다. 네, 미국 영화에 보면요. 미국 사람들이 경찰 엄청 무서워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 사람은 간이 배 밖에 나왔나? 어머?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어허. 뭔가 불량하게 대담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자세한 내용은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차량 한 대가 경찰서 주차장으로 들어오더니 그대로 돌진합니다. 어머. 문짝이 다 뜯기고요. 경찰서 내부 집기들 보세요. 어머나! 다 흩어져서 완전 아수라장이 됐어요. 어허. 그런데 운전석에서 남성이 내리더니 두 손을 번쩍 들어서 어머머머머. 만세를 합니다. 뭐예요? 경찰이 나와서 황당하다는 듯 쳐다보면서 남성을 그대로 체포를 하고 있습니다. 어머 세상에 미국 생활 오래 하신 최진범 교수님 저런 상황 보셨어요? 못 봤죠. 미국에서? 네. 있을 수 없는 일에 미국에서도 어허. 저러면 안 돼요, 절대로. 네. 저 사람 왜 저러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지금 보신 것처럼 경찰서로 자신의 SUV를 끌고 들어가서 뉴저지에 있는 인디펜던스 타운십 경찰서라고 그래요. 네. 근데 특이한 현상은 네. 저렇게 충돌하고 났으면 뭐 실수를 했으면 뭐 반성을 하는 게 그렇죠. 아니고 두 손을 지금 만세 부르는 장면이잖아요. 어머. 저렇게 만세를 부르고요. 저 노래가 나왔어요. 저 차 안에 지금 음악이 틀어져 있는데 네. 그 음악이 뭐냐면 Welcome to the Jungle이라는 어허. 노래예요. 네. 그 락 음악을 틀어놓고 저런 행동을 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경찰서에 근무하고 있던 경찰들이 상당히 황당한 모습을 보여줬다. 그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뭐 경찰서 건물이 세렝게티에 무슨 웰컴 투 정글 들어오고 근데 경찰서 건물을 막 들이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혹시 이수연 교수님 더 무겁게 처벌하고 막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떻습니까 이 부분은? 이건 뭐 아주 심각한 이제 위험 행위, 그러니까 공공에 대한 위해 행위를 했다. 아마도 테러로 취급될 것 같은데요. 네. 미국은 이제 테러 방지법이 워낙 엄격하기 때문에 오. 뭐 지금 알려진 바에 따르면 거의 최대 종신형까지도 선고받을 수 있다고 지금 알려진 어허. 그 이제 죄명을 적용받았다고 하는데 네. 그런데 이 사람이 좀 약간 이상해요. 왜요? 뭐냐, 이 경찰을 들이받게 된 이유가 뭐냐면 네. 1년 전에 수사를 받았는데 아이고. 그 수사를 받은 이유가 여자친구의 집에 주거 침입을 한 혐의로 수사를 이런 받습니다. 나쁜 사람 네. 그런데 그때 이 사람의 주장이 뭐였느냐면 그 여성이 나에게 최면을 걸었다 어허.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래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 정신 상태를 네. 일단은 정신 감정을 해봐야 네. 뭐 종신형을 줄지 말지 결정을 하게 될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어쨌든 가벼운 죄는 아니에요. 만약에 저게 경찰이 앉아있어도 생각해보세요. 정말 아찔한 상황이 벌어졌을 거예요. 반드시 무거운 죄값을 받길 바랍니다. 오늘의 클로징은요. 서울 강동구에 사시는 조선옥 님이 사진과 함께 제게 보내주셨습니다. 읽어드릴게요. 이번 추석 때 선교사인 아는 언니 연락을 받고 필리핀을 갔어요. 고급 호텔에서 힐링할 줄 알았는데 언니 손에 이끌려간 곳은
뽀락이라는 원주민 마을이었어요. 200명이나 되는 빈민촌 아이들이 먹을 걸 달라고 몰려들어서 처음에는 당황했지만 곧장 팔을 걷어붙이고 봉사활동에 나섰어요. 놀라운 건 제가 묵었던 호텔 한 끼 비용이 200명 아이들을 먹이고도 남는다는 거예요. 세상에. 한국에서의 제 생활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감사인지 깨닫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조선옥님, 진짜 보람되고 의미 있는 일 하고 오셨습니다. 멋지십니다. 김명준의 뉴스파이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보고 계십니까? 대박 사건. 네, 안녕하십니까? 김명준입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뉴스파이터. 다양한 소식과 뉴스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꾹 눌러 구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TV로도 유튜브로도 여러분께 한 발 더 다가가겠습니다. MBN 뉴스와 뉴스파이터를 사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